안녕하세요. 커피회사 블루빅센 박창선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업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커피값의 상승. 이 상승이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커피 업계 대표님들 나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실 거고요. 지금 커피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사실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일단 그 베트남 로부스타 가격의 상승을 기치로 해서 기타 아라비카들 커머셜뿐만 아니라 스페셜티도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뭐 속설이긴 하지만 그 중국의 커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대량으로 중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중국인들의 그 두리안 사랑, 이것이 베트남 농민들로 하여금 커피 나무를 베어내고 두리안 나무를 심어서 그들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후행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베트남의 로부스타 생산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런던 로부스타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폭등을 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기근, 아니면은 가뭄, 아니면은 폭우. 남태평양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의 확대로 강우 기간이 대폭 확장돼서 사실 건기에 들어가는 일부 지역들, 인도네시아 남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심지어는 저번 달 초에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런 강우 기간의 확장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하와이까지 전부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의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가라고 표현되는 로부스타 시장서부터 최고가의 아라비카 스페셜티 시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커피 생산자분들 또한 우리 커피 회사들 걱정도 많고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또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의견들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커피값 안 올린 건 알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스페셜티를 사오시니까. 네. 스페셜티 커피는 안 올랐어요, 가격. 정말로? 네, 그럼요, 안 올랐지. 근데, 나는 달러가 오르는 영향밖에 안 받지. 예. 근데 이제 경기가, 비싼 거는 안 올랐어요. 원래도 비쌌으니까. 예. 근데 달러 때문에? 어떻게 예? 달러 때문에? 아니, 저희는 지금, 뭐냐면, 얘기해요? 대충 그러면? 얘기하세요. 저희 로부스타, 그 스페셜티 로부스타를 제가 작년에 수입을 꽤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로부스타 가격이 1년 동안 2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금 로부스타 가격이 급상승해서 1년 동안,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거기는 로부스타를 어쨌든 꼭 써야 하니까, 로부스타의 가격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살 수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로부스타는 그렇습니다. 아라비카도 가격이 올랐지만 로부스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구매가 불가능한 게 근데 저희만 구매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현재 이제 파트너들한테 부탁을 해도 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아예 답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뭘 올라갔다고 사온다고 해서 이게 팔릴까 말까 이 생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베트남 로부스타나 인도 로부스타나 이게 이제 가격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뭐 5불 30센트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환율까지 계산을 하면 7,000원, 8,000원까지도 나오는데 이거를 꼭 쓰는 공장 로스터리 팩토리들이 별로 이렇게 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브라질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브라질을 더 쓰지. 아니면 콜롬비아를 쓰든지.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로부스타에 대한 의존도는 정말 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래서 다들 쓴 편인데 이게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중국 시장에 좀 전에 박창선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더 가져가요. 물건을. 말 그대로 김현석 대표님도 얘기한 것처럼 바잉 파워가 커피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밀려요, 자꾸. 그러니까 밀리는 이유가 자금력도 자금력이지만 그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사가는 거는 우리가 뭐 1년 동안 쓸 거 뭐 5개, 10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은 딱 한 번 시작하면 50개 컨테이너로 잃어버리니까 벌써 말이 틀리고 가격대가 틀려요.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50컨테이너 가져간다 그러면 가격 내려서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더 큰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에 물건을 가격 올라간 거를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거지만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구매를 하는 이 로스터링 팩토리들은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가격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가가 자연스럽게 원두 가격대가 올라가면 조그만 커피숍들은 더 힘들고 그러면 이제 커피를 사 먹는 입장에서는 왜 가격이 올라갔지? 그럴 바에는 똑같은 커피를 파는데 그러면 체인사 파는 땡땡 회사 같은 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또 거기 가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커피를 수입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또 거기도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서로 정말 이게 난감한 시장의 조건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마 이제 최 원장님도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중국 그 커피 시장에 관계된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일단 뭐 중국은 이미 이제 뭐 루이신 커피라든가 이런 쪽이 스타벅스를 앞지를 정도까지 이제 현재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커피가 일반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소비 경향 자체가 조금 전에 스페셜티 커피를 말씀을 하셨지만 스페셜티 커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마시는 인구를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커머셜이나 프리미엄 정도 급의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을 하는 커피들이 그 정도 급이지 않을까. 개인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바라든가 뭐 이런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적인 바에서는 스페셜티를 이제 커피를 이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들은 일반적인 커피라는 거죠.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이제 저가 커피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커피일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원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지금 로부스타가 급등을 했다. 2배 정도까지 뛰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이제 판매해서 그 커피를 마시는 원가를 본다면은 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로 본다면은 그렇게 실물 경제에서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유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출연진 여러분들은 다 이제 바잉을 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거기 입장은 조금 틀릴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과의 갭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우리 지금 이 방송 자체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은 또 커피 시장이 이렇게 이동이 이러한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것 같고 이 커피를 바잉 하시는 분들이 유통이 많이 돼야지 또 그죠? 현지에서도 또 좋은 커피들을 생산을 하고 뭐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유통과 다 맞물려져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이제 이렇게 유통이 돼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모습이 세계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이런 문제점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최 원장님이 그 소비자가 느끼는 커피 가격의 지수는 생산자가 느끼는 지수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분 공감할 수 있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가 커피 시장에 선봉장인 M커피사 같은 경우 100% 아라비카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 저가 커피 시장에서 치고 올라가는 몇 개의 브랜드들은 100% 로부스타를 표방하기도 해요. 어쨌든 원가를 최대한 절감시켜서 1,500원이라는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커피들이 시장이 오래지 않아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커피 가격 상승의 최대 화두가 그 베트남의 커피 공급 제한으로 인한 로부스타 가격이 대폭 상승으로부터
출발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베트남의 공급 축소가 여타 그 대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몬들끼리에서 생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삐누린 지역에서 생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베트남이 1년에 공급하는 로부스타가 100만 톤이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200만 톤은 아마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 양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긴 하기 때문에 아마 저가 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의 흐름에 좀 부대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제 생각과 공감할 것 같아요. 아마 벌써 부대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24년 3월, 4월 달부터 갑자기 2배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은 2023년 10월, 11월 달에 베트남 수학기에 벌써 가격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 봐야 한 2불 50센트, 2불 30센트 왔다 갔다 하던 가격이 3불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3불이 또 4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불이 됐는데 이게 4불이 돼도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커만사 김현석 대표가 계시지만 김현석 대표 지인들이 베트남에 있어서 그거에 관계된 거를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 주는데 거기서도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방법을 보면 얘기수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그 수매 시기에 관계돼서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제 샘플을 받거나 하는 그 시기쯤에 벌써 다른 외국 유럽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의 큰 회사들은 그 전에 수확 끝나고 농사 시작할 때 미리 계약금을 돈을 줘요. 줘서 미리 줘가지고 말 그대로 어드밴스를 줘서 그거를 가지고 걔네들이 물건을 파니까 우리들이 막상 그 가격대가 올라가고 방법이 됐을 때는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이 수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또 틀린 이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큰 회사들도 미리 선 지급을 해서 물건을 농사 지은 걸 수매해야 할 때 갖고 오는 회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다 이제 수매할 때쯤 돼서 샘플이나 뭐 이런 거를 회사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 있고 그 전에 유럽이나 특히 유럽 쪽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거를 먼저 선 지급을 하니까 물건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진짜 물건을 못 사는 거죠. 있어도. 그러니까 그네들이 우리한테 죽으려고 해도 가격이 올려서 파는 게 아니라 미리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한국 시장으로 치면 옛날에 배추 장사들이 밭대기 하듯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커피에서 있어요, 지금 현재.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를 지난 4월 달에 어디 시카고 갔을 때 르완다 어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커피값이 올라가? 뭐해? 그래. 왜 니네 인건비 올라갔어? 했더니 인건비 올라갔대요. 왜 올라갔냐 했더니 커피 농사 짓는 일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도 자기네 커피 지수 올라가는 걸 들여다보고 그날 하루 일당을 얘기한대요.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에는 서로 이제 절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내려서라도 주고 야 이렇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말 그대로 머니 파워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커피숍을 하시거나 로스터리 샵을 하시는 분들도 로스터리 팩토리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물건을 갖다 주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또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안 올렸어요 하는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힘들어요 정말. 예. 저는 이제 갖다 주고 이제 거기 이제 주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대 좀 100원, 200원도 참 예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원두를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게 한번 또 쭉 가야 되는데 거길 꾸준히 가져가는 단골이신 분들은 가격이 또 올라가면 불편해하고 이제 올라간다 하고 얘기를 미리 예지를 해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한순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항상 벌어지죠. 아니 커머스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는 왜 얘기 안 하세요?
가격 대비 물건이 안 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작년에 대비,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우리 박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김여사 대표님도 그렇고, 현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해보시면, 지금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자, 올라간 만큼의 옛날 예를 들어 뭐 에티오피아에 커피가 수입이 됐을 때, 향미가 굉장히 좋았는데, 왜 그 향미가 안 나오냐. 자, 돈이 올라갔으면, 원가가 올라갔으면, 그 향미가 그대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특히 아프리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퀄리티가 왜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현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 느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거 얼마 전에 이드페 갔다 오셨으니까 얘기하세요. 커만사에서. 맛없어지는 거. 맛없어지고 왜 가격은 올라갔는지.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올렸는데,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확 시기에 에티오피아의 날씨가 훨씬 더 시원해졌어요. 예가체프 지역의 날씨가요. 근데 이 커피의 맛은, 커피가 익을 때에 충분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단맛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커피가 건조될 때 충분한 일조량이 또 비가 아니고 일조량이 있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가 그게 천혜의 혜택을 받은 나라였는데, 에티오피아의 작년에 그 날씨 데이터를 보니까 비가 수확하는 동안 계속 내렸어요. 그러면 머시드 커피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내추럴 커피가 영향이 커서 커피가 점점 맛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오랜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럴 건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원두를 생산을 해서 직접적으로 카페에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커피 가격이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이제 급변하는 게 이제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려갈 때도 같이 힘들어요. 커피 값이 이제 만약에 확 내려갔다.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230대, 40대 정도에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한 120대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커피가 풍전이 들어가지고 커피값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저희 같은 공급자 입장에서 그때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뉴스에서 커피값 내려갔다는데 너네 왜 안 내려주냐.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가장 희망적인 거는 그 로스터리 입장에서는 지수가 100에 머물러 있던 150에 머물러 있던 300에 머물렀어도 상관은 없어요. 급변하지만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안정화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원가 구조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는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카페숍에 그 실제로 원두를 구매하는 주인들, 그런 점주님들한테 이게 타당성 있는 가격만 그냥 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도 이제 많이 변했고 커피 소비량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커만사 김 대표님은 이 스페셜을 다룬다고 스페셜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노트북을 비시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오히려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 말을 못 하셔. 안 하셔. 왜 안 하시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카메라 울렁증이에요? 일이 바쁘잖아요, 지금요. 아니, 일이 아직까지 주문 받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주문 받고 이거를 지금 홈피 올리는 거를 가격대고 뭐고 지금 저쪽 디자이너한테 일을 보내는 것 같아요. 노트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얘기를 해주세요. 애로사항에 맨날 속상해 하시잖아. 그 해오실 때 그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가격 때문에. 파나마 게이샤요? 네네. 그거에 대한 파나마 전문가이세요. 게이샤 생산량이 계속 주는데, 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생산량이 줄어서. 그거 한번 들여오면 얼마 만에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파나마 게이샤 옛날보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제 생각에, 저 커피 생존은 기본적으로 6개월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요새 6개월 안에 다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1+1, 2+1으로 팔지. 네. 야, 파나마 게이샤도 그렇게 파세요? 1+1으로? 당연하죠. 이야, 대단하다. 또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또 가양 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양 커피요? 저희는 지금 그런 커피를 되게 많이 갖고 오는데, 많이 찾아서 계속적으로 갖고 오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일단 내추럴 커피나 그런 커피들이 계속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마다 맛이 틀려져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로스터들은 매해 똑같은 맛을 원하세요. 이건 농산물이라서 농산물에서 향미가 나는 특이한 경우라서 그래서 사과 맛이 매년 맛이 틀려지는데 커피 맛이 틀려지면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똑같은 맛을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약이든 뭐 이중무산소든 어쨌든 간에 그런 특이한 가공 방식을 실내에서 적용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장이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올해 사과 맛이랑 내년에 사과 맛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커피 맛이 갖출 수는 없고 두 번째 문제는 또 커피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예전의 자연 환경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온도가 낮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제일 많은 게 비가 많이 오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지거나 그러면 커피 맛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해결 불가능한 것 같아요. 농산물이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일부 가양 커피는 모든 가양 커피가 그런 건 아닌데 가양 커피는 점점점 실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맛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커피들은 맛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로스터들이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맛이 바뀌는. 사실 가양 커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퓨즈드 커피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구축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무산소 펄핑이라고 하죠. 카보닉 메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퓨즈드가 아니다. 우리는 발효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COE 옵션에 가양 커피는 출품을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가양 커피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커피에 대해서 논의하면요. 아마 지금 21세기 대세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수입하시는 분들이 가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프로세싱을 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커피를 정말 다루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면 대한민국 커피가 조금 더 맛이 있어지지 않을까. 예. 대만이나 중국은 벌써 그 상황까지 갔어요. 농장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프로세싱을 해서 물건을 자기네 갖고 오는 거예요. 돈 지불 다 하고. 그러니까 맛이 자기네 스타일로 맛을 만들어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농장에서. 뭐 가양 커피라기보다는 프로세싱 관련된 것과 네. 합쳐서 한번 우리 박 대표님이 테마를 한번 잡아서 따로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프로세싱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뭐 카보닉 메세레이션이나 인퓨즈드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커피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넋두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흘렀는데, 네. 오늘 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라주세요. 내가 잘랐어. 내가. 잘하셨어요. 어? Someone who helped me with the coffee story, BMC Company, Kamansa, Blue Vixen, Kaprawa, Soul Coffee Academy, Rich House.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Thank you.